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세션인데 어떻게 커스터머 케이스가 마지막 세션에 이렇게 발표하게 됐네요. KTDS에서 오픈소스 사업을 하고 있는 주석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동안 KT와 KTDS가 제이보스를 가지고 기업의 IT 환경을 바꿔냈었던 혁신했었던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먼저 첫 화면을 보면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은 여러 개의 이제 그림들,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일렉트릭 비이클이라고 그래가지고 EV,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그런 IT 시스템이고요, IT 서비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객센터에서 주로 이제 상담원들이 이제 고객들로부터 이제 문의가 오면은 문의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어떤 상담 시스템, 또 뭐 CRM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함께 통합되어 있는 고객센터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KT의 이제 메인 홈페이지인데요. KT 메인 홈페이지는 단순한 이제 PR이나 IR만을 갖고 있지 않고요. 상품과 이제 서비스에 대한 판매 채널로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KT의 이제 포털이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있는 것은 이제 기가진이 단말기인데요. 기가진이로 대표되는 음성 이제 인식 AI 서비스, 이러한 서로 상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아이콘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콘들에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이보스 레드햇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제 제이보스 상품입니다. 제이보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주요한 그런 시스템들을 갖다가 이제 구축을 했었었고요. 기존에 이제 미들웨어에 대한 아키텍처를 보면은 기존의 리가시 아키텍처는 이제 저희 KT의 경우 이렇게 주로 세 가지 경우로 이제 좀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단일 서버에 웹아스 DB가 한꺼번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로요. 3티어로 한 개의 서버에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소규모의 시스템들에 이러한 아키텍처가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웹하고 와스가 동일 서버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웹 플랫폼이 내장된 이런 웹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이러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커머셜 벤더의 솔루션에서 이런 아키텍처를 이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리소스의 사양이 이제 변경됨에 따라서 아키텍처가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라이센스 정책이 굉장히 타이틀리하게 반영되는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부 벤더 제품들이긴 하지만은 클러스터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서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아키텍처를 적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러스터 환경에 대한 세션 관리를 위해서 독립된 그런 관리 환경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각각의 구조들은 물론 이제 장점들도 있고, 그 당시에 도입했을 때 어떤 상황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단일 서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부하가 유입이 되면 이제 웹 서버나 와스, DB 간의 어떤 상호 간섭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독립된 어떤 서버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리소스에 대한 컴피티션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당연히 동일 서버에 있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게 되면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의 보안상으로 굉장히 취약한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웹아스가 동일 서버에 이제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트랜지션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하에 대해서 이제 상호 간섭이 벌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가 변경이 될 때, 특히 이제 스케일아웃이 필요한 그런 어떤 비즈니스 환경에서 그 스케일아웃을 갖다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와스 서버하고 웹 서버의 그런 어떤 채널에 있어서 그 채널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서버의 어떤 보안상의 취약점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환경을 좀 관리하기 위한 어떤 별도 서버를 구축하는 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원이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했었고, 그러한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또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는 이제 그러한 단점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KT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웹
와스에 대한 이제 의존성이 강한 그런 웹서버의 사용을 좀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와스와 웹서버를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표준화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바 엔터프라이즈션을 지원을 하되 아파치하고의 호환성이 확보되는 원활한 그런 웹서버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와스 자체의 기능으로서 분산 세션 관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와스를 표준 환경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KT는 JBoss EAP를 이제 하나 이제 표준 중에 이제 하나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JBoss EAP를 이제 표준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로 선택하게 되었었고, 그렇게 선택한 그런 뒷 배경에는 주로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비용적인 관점인데요. JBoss EAP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좀 유연한 그런 라이선스 정책이 하나의 또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물리 장비나 이제 가상화 장비에서 라이선스에 대한 그 기준을 이제 고객이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점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에 대한 것들도 구성, 물리 서버하고 VM을 클러스터링을 해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한 라이선스 정책의 하나의 요소로 고려가 됐고요. 또 하나는 사내 표준화와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 할 때, 또 증설을 할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최적의 어떤 구성을 하는 그런 권장안이 있는데, 그런 권장안을 가장 잘 지원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이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벤더들의 기술 지원, 예를 들어서 뭐 레드햇이라든가 아니면 레드햇도 함께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락플레이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어떤 좀 탄탄한 어떤 기술 지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고려 사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KT가 또 상당히 많은 내부 클라우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구조를 지원하는 그런 점도 이제 JBoss EAP를 선택한 큰 이제 배경이 됐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전 버전에서부터 좀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이제 EAP 6 버전부터는 이게 굉장히 경량화가 되면서 실제로 인프라 리소스, 특히 메모리의 사용이 한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기동 시간, 부트업 시간도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확실히 이게 단축이 되었다는 점도 JBoss EAP를 표준으로 고려하게 된 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T는 이제 그런 시스템에 대한 혁신, 그런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서는 오픈 소스를 기본적인 어떤 표준 정책으로 해서 다양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 이외에도 두 가지의 어떤 접근 방법을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의 어떤 변경에 따라서 시스템 고도화가 이루어질 때 그런 시스템 고도화 기회에 오픈 소스를 적용하는 기회로 삼았었고요. 그럴 때는 기존에 썼었던 어떤 와스 환경과 그다음에 JBoss EAP 환경을 놓고 동일 소스를 업로드한 다음에 서로 비교하는 그런 배치마킹을 했었고요. 그런 배치마킹 성능 테스트를 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기존에 있는 리가시 시스템을 이제 클라우드로 이전을 할 때 그 이전 환경에서도 이전 사업화들과 병행을 하면서 JBoss EAP를 적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케이스는 기존에 어떤 이슈가 있는 시스템들, 또 기존에 어떤 이슈가 발견된 시스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조 진단을 하고 그 구조 진단의 결과를 따라서 개선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을 할 때 웹아스의 어떤 확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웹아스의 어떤 분리 구조를 적용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해가면서 JBoss EAP를 적용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개선 결과로 보면은 TPS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그런 처리, 그다음에 응답 시간에 대한 굉장히 빠른 응답 시간, 그리고 웹아스 구조에 대한 분리를 통한 보안성 강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저희들이 결과로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JBoss에 대한 적용 현황을 보면은 KT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대한 중요도를 중심으로 약 네 가지의 어떤 등급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이라고 하면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고객의 어떤 서비스 청약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정도의 이제 중요한 시스템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시스템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백엔드에 있는 그 백오피스 시스템까지 골고루 JBoss EAP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JBoss EAP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표준 스택으로 지금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준 스택으로서 서비스 중요도 기반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도입 유형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규 적용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U2L 기반의 어떤 오픈 소스로 전환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 진단 이후에 이제 변경하는 그런
그런 어떤 프로젝트에서도 제이보스를 이제 계속 적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적용 영역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IT 관리나 모니터링과 같은 일반적인 순수한 백오피스 그런 시스템은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이제 기업 경영 환경을 서포팅하는 그런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영역까지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고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고객한테 CRM과 같이 고객을 관리하고 또 서비스를 청약하고 판매하고 그다음에 인증 결제에 이르는 그런 부분까지 이런 실시간 처리가 굉장히 요구되는 시스템들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제이보스 EAP가 골고루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이보스 EAP를 적용을 하면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그러한 베네핏을 이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은 기존에 어떤 상용 와스를 썼던 데에 비해서 제이보스 EAP를 쓰면서 저희가 약 87% 정도의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하는 어떤 코스트가 들어갔을 때에 제이보스 EAP를 쓰면서 저희가 13이라고 하는 코스트가 이제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했고요. 이건 이제 5년 동안의 이제 TCO 총 소요 비용을 계산한 결과로 이제 적용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저희가 2011년부터 이제 제이보스를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작년까지 약 5개년 동안 적용을 하면서 약 도입비 기준으로만 약 350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고 전반적으로 약 150개 이상의 시스템에 현재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업무 효율화가 굉장히 좀 업무 효율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 프로세스를 개선하면서 실제 소프트웨어를 인스톨레이션하는 그런 시간들이 35% 이상 단축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아키텍처에서 권장하는 설계안을 가지고 있고 또 구축에 대한 표준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면서 프로젝트 기간도 기존에 2, 3개월 설치하는 단계에 걸렸었던 것들이 1개월 이내로 줄어드는 그러한 혜택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이보스를 저희가 처음에 적용을 하면서 사업부서나 아니면 운영부서로부터 사실은 많은 그러한 퀘스천을 같은 게 받게 되었었죠. 그리고 챌린지를 받게 되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 것이 일단 내가 먼저 첫 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실은 좀 두려워하고 이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도입 사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요구를 했었고 정말 잘 되는 거냐에 대한 퀘스천을 많이 가지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낮은 등급부터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가면서 사내 레퍼런스 사례들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점점 더 서비스 등급이 높은 부분에 이제 적용을 해가면서 확산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갔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적시에 그다음에 적기에 어떤 기술 지원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제 퀘스천 마크가 항상 갖고 계셨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기존의 어떤 상용 벤더의 제품을 쓰고 있었던 조직이면 누구나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어떤 기술 역량을 또 습득하고 그다음 기술 지원들을 저희들이 이제 구비를 해가면서 또 이제 전문적인 이제 또 기술 업체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기술 서포팅을 충분히 하고 있었고 지난 또 5개년 6년 동안 그런 서포팅을 해가면서 전혀 이제 문제 없이 잘 서포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사실 사업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는 비용 절감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오픈소스 썼다고 하면은 무조건 사실 돈이 안 든다라고 많이 이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와 이제 커머셜 오픈소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신 경우에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계속 이슈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입하는 시점부터 정확하게 현업 재무부서라든가 그다음에 현업 부서들을 잘 설득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이보스를 저희가 도입하면서 또 확산하면서 좀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들을 보면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 검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신뢰성, 그다음에 기술 지원에 대한 연속성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도입하고 난 다음에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가 이제 주요 저희들이 고려했었던 사항들이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기술 검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입하기 전에 기능과 성능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입을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전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먼저 사내의 파일럿 시스템들을
적용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파일럿 시스템들을 기반으로 이제 늘려갔었던 확산 적용했었던 그런 이제 접근 방법을 취했었고 그다음에 그런 파일럿 시스템들의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원래 예상했었던 기능, 그다음에 성능, 실질적인 비용 효과가 저희들이 예상치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가면서 저희 이제 KT나 KTDS의 어떤 기술진들의 어떤 역량들이 좀 축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쌓여져가고 거기에서 나왔었던 전환 과정의 어떤 레시스 런들을 잘 정리해가면서 이후에 어떤 그런 전환 프로젝트들의 저희들이 이제 레퍼런스로 이제 삼았던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공 요소들로 이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번 도입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또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의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표준 소프트웨어 스택을 갖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한 테크니컬 아키텍처를 정의를 해서 IT 프로젝트가 일어나는 곳마다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 체계 그다음에 그런 표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한 어떤 기술 지원 그런 것들을 이제 KTDS를 통해서 KT가 이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오픈 소스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고 또 확산이 됐었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JBoss에 대한 좀 적용 방향을 좀 KTDS의 적용 방향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JBoss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비용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경량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저희들이 이제 효과를 이제 봤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앞으로는 이제 오픈시프트라든가 아니면 엔서블과 같은 어떤 가상화 환경 그리고 어떤 자동화 환경과의 연계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용한 데브옵스 환경하고의 연계를 하는 그런 어떤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확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정도에 상용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JBoss 이제 퓨즈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메시징을 처리하는 이제 메시지 큐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또 서비스 브로커 간을 이용해 서비스 브로커들을 이용해서 시스템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까지 저희들이 기술에 대한 확장을 그리고서 그 서비스에 대한 확장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오늘 발표를 마치면서 JBoss 어떤 엔지니어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레드햇에 좀 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사실 오픈 소스를 적용하는 거에 가장 큰 이니셔티브는 사실은 비용 절감이고 빨리 개발하고 쉽게 개발하는 거, 쉽게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비용적인 측면, 빨리 하는 측면만을 사실은 고려하면 나중에 뒤에 좀 문제가 이슈가 일어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은 다른 시스템과의 어떤 인티그레이션, 그다음에 그런 인티그레이션을 위한 어떤 개방적인 기술 구조, 아키텍처를 꼭 고민을 하면서 함께 오픈 소스를 도입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 분들도 실제로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실 때 그런 개방형 아키텍처, 그리고 개방형 기술 구조를 꼭 염두에 두시고 개발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셔서 서로 이제 기술적인 협력과 기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또 레드햇은 저희들이 항상 좀 느끼는 게 저희들도 이제 매년 뭐 그 글로벌로 열리는 레드햇 서밋이나 이런 곳에 참여를 하는데 참여를 할 때마다 그 워크숍 세션들이 굉장히 좀 적어요. 그래서 그 예약하고 그런데 굉장히 힘들고 좀 참여하는데 힘드는데 그런 어떤 테크니컬 세션들, 뭐 딥다이브 세션이라든가 아니면 핸즈온 세션들에 대한 기회를 좀 더 좀 확보해 주시면은 우리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훨씬 더 이제 그 기술을 습득하는데 더욱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JBoss에 대한 일종의 어떤 테크니컬 페이지를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테크니컬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함께 기술 교류를 하고 뭐 서로 간의 어떤 성공 사례 또 실패 사례를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해결책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JBoss에 관계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JBoss가 지금 다른 오픈 소스들과 또 연계되어서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그런 기술 어떤 세미나 그리고 그런 그 기술들이 확장이 될 때 우리 엔지니어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제공해 주시고 그런 채널의 좀 구심점을 레드햇이 그런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 제언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까지 피곤하신 가운데에서도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